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중국의 금할령 해제로 중국 단체 여행객의 방한이 기대되면서 오늘 화장품주가 호조세를 보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외에도 반도체주가 상승하고 화학, 철강, 조선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의료정밀, 의약품, 종이, 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내렸고 또 오늘은 아이폰 10의 불량 부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IT 부품 업종 지수가 크게 밀린 가운데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통신장비 등의 종목은 오름세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지수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변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거래소 대형주들, 소위 말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소를 좀 하락을 시켰더라면 이번 주는 완전히 또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승했음에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증시가 이 마치 쌀쌀한 겨울처럼 좀 차가운 증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IT주들 특히나 아이폰의 이 결함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나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발견됐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품사들이 혹시나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연루되면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여러 이 반도체 특히나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결국 어떤 주체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오늘장에 오히려 거래소 대형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쉬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환매수로 좀 전환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거래소 대형주가 좀 갈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간에 당분간은 대형주가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자, 오늘장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쪽에서 결국 쌍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굳이 위험한 종목을 쫓아가시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하락에 의해서 내수주들이 또 상당히 또 좋은 모습입니다. 뭐 앞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이마트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또 상승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랠리를 달려주다시피 이렇게 내수주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대형주는 강세를 보이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고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내수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검색기에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아주 큰 급등세를 나타낸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오늘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M&A를 추진을 하겠다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번에 그 전략센터장이 손 센터장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72조 원 규모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헬스케어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과거에 삼성과 같이 좀 연관이 있었던 종목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과거에는 이제 뭐 메디슨에서 좀 분사해가지고 삼성전자와 또 연관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좀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삼성전자의 M&A 될 가능성이 좀 이제 설로서 좀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과거에 그 인공지능을 M&A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픈베이스가 상한가를 갔던 거하고 상당히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의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요런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2016년 3월 달쯤에 주가가 한번 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뒤에 요런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당일 호재성으로 주가가 또 상승 랠리를 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혀 이제 추진된 것도 없고 사실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주가가 부진했었던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역시나 뭐 이런 인공지능 테마가 불어서 같이 움직이긴 했으나 어찌됐건 간에 단발적인 이슈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 오픈베이스의 흐름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신다라면 오늘 장에 상한가를 나왔지만 이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보다는 단발적 호재성 재료로 보신 다음에 좀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좀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차트 매매입니다. 자, 차트 매매면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앞전에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주가가 거의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인데 지난 10월 달부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바닥에 있던 이제 뭐 이런 테마주들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항상 이제 윗골이 달면서 매물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매물 맞고 떨어지고 정확하게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6,800원 라인대에서 매물을 맞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대인데 정확하게 이제 6,800원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다가 오늘 장에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과 더불어서 6,800원 이 매물대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들 오늘 뭐 당일 매수 타점으로 잘 보셨어도 충분히 뭐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는 매매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단발성 호재로 상승한 만큼 단기 매매로 접근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러한 공략법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유비벨록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가상화폐가 이슈인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이 기업도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했을까요? 네,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좀 떠오르는 또 핫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정부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또 돈 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시선이 안 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투기적인 매매이긴 하나 지금 최근에 거래소가 자꾸 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이 유비벨록스 역시나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뭐 검색기에 좀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유비벨록스가 가상화폐 대금 결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게 선침해가 안 된다라면 차트 매매라도 분명히 정확한 올바른 원칙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 지난 9월 달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계속적으로 한 몇 개월 동안에 거래량도 없었던 종목인데 지난 10월 달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10월 달 이후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를 무조건 첫 번째 1차 상승 구간 관심 포인트로 삼아 보시고 자, 1차 상승 구간 대비해서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의 초입의 단서는 바로 직전 이 전고점 라인 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가입니다. 자, 만약에 이 위의 단으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거는 초입이 아니죠. 급등의 초입 구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직접 매물대를 잡아먹고 가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가 급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11월 30일 날 이런 종목들만 선취매를 잘 하셨어도 충분히 이런 급등 초입 구간까지 노려보시면서 20% 이상의 또 수익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취매가 힘든 종목은 차트 매매로 공략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급등 초입 구간을 확인하는 법 알려주셨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솔리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솔리드. 앞전엔 제가 이제 유비벨록스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이슈에 의해서 당일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검색기 또는 당일 단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 분석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섹터의 움직임만 보시고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로 지금 자금이 이동되는지만 충분히 확인되신다면 종목들 선침해 가능하고 단순히 2%, 3%, 5%가 아니라 20%, 30%, 40%, 5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리드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또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또 필수 불가결이 통신입니다. 바로 5G라고 불리죠. 이 솔리드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핸드폰, 펜텍이라는 이 핸드폰을 인수를 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로서 이 통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8월 달까지는 당시에 이제 펜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솔리드가 펜텍을 갖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했었고 이 펜텍이라는 사업 부분이 항상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펜텍을 이제 다른 기업으로 해외에 매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 악재를 결국은 덜어내다 보니까 이 재무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거고 최근에 더불어가지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섹터의 움직임만 충분히 확인하셨어도 공략이 가능했었던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들을 지난 10월 달과 1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방송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섹터 움직임만 잘 아시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잠시 뒤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솔리드 확인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시장 분석하시면서 정책 수혜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추가적인 설명은 잠시 후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리드가 바로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 수혜주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제약주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또 폭락이 나왔는데 아직도 IT주들의 사랑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종목은 잡으실 필요 없고요. 지나간 버스 잡으려고 해봤자 따라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슬슬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수혜주와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12월 달에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또 벌써 이제 제가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맡은 지가, 글쎄요, 벌써 이제 4개월에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시크릿 노트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투자에 참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른 경제방송,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항상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또 크게 보신 분들은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직도 이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방송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내 거를 흡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제 모토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노력을 하는 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온라인 방송까지 또 참여를 하시면서 더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연말에 또 행복하게 계좌 플러스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느덧 진짜 2017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 남은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은 그 산업과 그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보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참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고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 과학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르는 용어들, 정말 부르는 지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 많은 과학기술의 진화를 의미하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적 진화는 우리 삶에 분명히 큰 변화를 줄 거고요. 그 변화가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가상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많은 후보들이 내세웠던 키워드들이었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이 된 이후로 계속 4차 산업혁명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라고 많은 정부 정책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키워드들 지금은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까먹고 있고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17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관련된 키워드의 종목들이 전부 다 주가가 상승률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또는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주가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가 됐고 기억 속에 사라진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시세가 끝났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융합과 연결을 뜻합니다. 지난 3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IT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융합을 하고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지난 1차 산업, 소위 말해서 이제 석탄이나 증기기관으로 공장 개념이 생기고 이런 게 1차 산업이었는데 1차 산업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했던 게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으로 가면서 산업혁명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생겼고요. 근데 이 과정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2차 산업에서 IT 시대로 바뀌면서 또한 역시나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큰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그 관련된 산업들은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요게 제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또 나눴는데, 과거에 정말 우리가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신하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컴퓨터와 오토메이션으로 자동화 시설이 생기면서 역시나 사람의 맞춤 형식으로 이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금까지는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나라 정부들 쪽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정책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기계와 기계들끼리 서로 간에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무언가 결론을 도출을 해서 만들어내고 소비자에게 맞춤 형식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 정말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으시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산업에 연관이 되고 어떻게 주식시장에 연관이 되는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바로 핵심은 기계와 기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우실 텐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바로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정말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단순히 자동차 하나만 자율주행이 된다고 자율주행이 완성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는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그 옆에 있는 자동차까지 같이 서로 반도체 칩을 넣고 이 반도체 칩끼리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상호 간의 거리를 인식을 해야지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은 통신입니다, 여러분들. 통신이 없는 이상 이 4차 산업혁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4차 산업의 필수 불가결이자 핵심이죠. 그래서 통신인데 기존에 우리가 쓰는 4G나 3G 이런 통신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차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방대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5G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1GB 데이터를 10초 안에 내려받는 기술을 5G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세상은 겨우 이제 4G에 익숙해졌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벌써 5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 세계 IT 1위 기업인 인텔에서부터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매년 1월 5일 또는 1월 7일 또는 1월 9일 날 CES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가전 박람회인데요. 지난 2017년 1월,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인텔에서 바로 5G 모뎀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죠. 자, 5G가 앞으로 중요하다. 자율주행이 되든 뭐 인공지능이 되든 무엇이든 간에 그동안 4G로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려면은 5G라는 연결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5G 모뎀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필수 불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인텔이라는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IT 1위 기업이고 인텔이 항상 선두주자로 무엇인가 제시를 했을 때마다 그 관련된 뭐 메모리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섹터들이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G를 인텔에서 중요시 이미 지난 2017년 1월 달부터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이 CES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키워드가 나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미 무선망 이용자가 데이터 소비량이 엄청나게 커진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데이터 소비량은 점차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4G 가지고도 모자라다는 거죠. 지금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데이터 네트워크 용량을 20배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수요는 10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이 통계량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5G가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많은 양들,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와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든 사물 인터넷이든 뭐 스마트홈이든 인공지능이든 이 5G가 필수 불가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물로서 거리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려면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5G라는 거는 현재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속도는 사실 300MB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G는 현재 기존 통신 대비해서 70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0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 5G 써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KT에서 지은 건물인데 KT에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KT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5G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써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기존에 썼던 통신망하고 확실히 차이는 다릅니다. 기존에 4G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지금 통신으로 만족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5G를 쓰고 나니까 4G가 상당히 느렸던 거구나. 집에서 영화도 불과 그냥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운받아져 있고 또 잠깐 밥을 한 사이에 무언가 데이터가 다운이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거에 나올 때는 처음에는 익숙지 못하지만 금방금방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갔습니다. 4G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아마 이 5G가 앞으로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또 많이 바뀔 거고 뭐 자율주행차니 인공지능이니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G 지금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2020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9년에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1년 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 당연히 앞으로 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이 산업 자체가 부흥기로 들어설 것이고 부흥기로 들어선다면 매출이 상승할 것이고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요. CES 2017에서는 인텔에서 이 5G를 공개를 했지만 바로 다음 달에 있는 1월 9일 CES 2018에서는 5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5G, 스마트시티, 그리고 사이버 보안, 로봇과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2017년과 더불어가지고 딱히 이슈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만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이상의 키워드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 관련된 산업은 지금으로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에 역시나 반영이 될 겁니다. 지난 2017년 이 섹터들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급등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6년에는요. CES에서 나왔던 게 가상현실인데 레드로버라든지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0%, 8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번 2018 CES에서 나오는 키워드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당연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항상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여러분들 제약주가 어떻습니까?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들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제약주가 조금은 불안하다. 선별적으로 제약주를 골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가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매수세가 다른 섹터와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테마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2015년 8월 달에서 9월 달에 제약주가 무너지면서 다른 테마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2월 달에는 이런 테마주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시티와 사이버 보안, 로봇, 인공지능도 많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 불가결인 통신을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5G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2019년 3월 달에 한국에서 첫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우리 정부 정책을 거슬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2017년에 이미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융규제 관련해가지고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점점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이 4차 산업의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금융 자동화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쪽으로 전부 다 통신망이 확대가 되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도 좋고 뭐 금융 서비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건 통신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2019년에 좀 상용화가 된다면 산업 초기에 보통 1년 내지는 2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종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특징주로 설명드렸던 솔리드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리드라는 회사 너무나 작은 종목이죠. 코스닥 중소형주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테마 종목이 있을 때는 또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어느새 잊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솔리드 알고 보면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무슨 기업이냐? 이미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기업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업이 바로 무선통신의 중계기를 만드는, 이 중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KT와 SK텔레콤의 동시에 통신 장비 납품을 하는 기업은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죠.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해야죠. SK와 KT에 동시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는 솔리드가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펜텍이라는 이 휴대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는 뛰어났던 브랜드였고 기술력이 있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 세계 3위권 안에 있었던 기업인데 어느 순간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펜텍이 솔리드에 인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워낙 사업이 부진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었고 기술력은 좋았으나 이 적자가 감당이 안 돼서 그동안 솔리드 역시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계속적으로 적자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난 9월 달에 드디어 솔리드가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 펜텍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 펜텍의 기술력을 원했기 때문에 펜텍을 매각을 했고 매각 결정을 하면서 그동안의 재무 상태를 안 좋았던 부분들을 덜어내면서 재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호재성 내용밖에 없습니다. 호재성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향후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정부 정책이 밀어주고 섹터가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다. 당연히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솔리드의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보입니까? 개인들 수급은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삽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건 외국인들과 기관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거나 또는 섹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결코 차트가 아니라 이 기업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 펜텍을 매각한 이후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도 역시나 외국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쉽게도 보면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왜 이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간 제약주에만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자, 저는 이 솔리드라는 종목 지난 9월 달부터 사실 많은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들 갈 거다. 그중에서 솔리드가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주가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라노스는 이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공략을 할지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8월 달하고 9월 달 사이입니다. 자, 첫 번째 주가가 상승을 시키다가 저기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저때 당시가 바로 펜텍을 매각을 하면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각 결정을 하면서 호재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 이슈이기도 하겠지만 펜텍을 매각했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무 개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긴 호흡으로도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봐야죠.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고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재차 상승을 나오면서 직전 매물대를 잡아먹는 우라노스가 항상 예시를 들어드리는 급등의 단서입니다. 급등의 단서는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이 진바닥인지 가짜 바닥인지는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상승 직전에 잡는 자리는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있듯이 무릎에서 사셔야 됩니다. 바닥이 아니라 발바닥이 아니라 앞전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이 매물대 벽을 강하게 뚫고 가는 거래량과 이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시킬 때 이때가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급등의 단서는 바로 저런 자리들에서 포착되는 겁니다. 지난 9월 달 이미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부터 이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 매수를 잡고 가셨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저런 자리들 공략을 해서 이런 최근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정말 수익 나는 사람들은 제약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개인들이 관심 없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이런 종목들 산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솔리드 이미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솔리드 말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죠. 5G 관련해서요.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지난 10월 달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왜요?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슨 종목이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TPS 단말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 외에도 통신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3사 가입자가 SK, LGU+, KT 이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입자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SK텔레콤과 스마트홈 기능을 하고 있는 B박스라는 이 장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CCTV도 되는 이 뭐 통신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박스를 공개를 하면서 스마트홈 관련된 종목으로도 연관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이자 스마트홈 관련된 종목이니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 제가 다산네트워크스 여러분들에게 꼭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지수가 흔들린다고 무너지고 IT 반도체 업종들 하락 나올 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런 섹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락장이 나오든 상승장이 나오든 장세 무관하게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전에 넘지 못하던 이 매물벽을 뛰어넘는 순간부터 이미 급등의 초입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인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냥 종목만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전부 다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약줄까요? 아니면 오늘 빠진 IT줄까요? 역시나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말고도 역시나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고요.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선침해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선침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5G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오셔서 정말 이 12월 달 시장에서 손실 보지 마시고 꼭 수익 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중 핵심 키워드인 5G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2019년이면 상용화가 될 5G, 그래서 관련주들 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죠. 네,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 솔리드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시고요. 또 이외에 더 많은 종목들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통신 장비 업체들 상당히 또 많습니다. 우리 투자분들이 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지난번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다시피, 이 비슷한 종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정리를 통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12월 달 손실 보지 마시고요. 꼭 수익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